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jQuery 제대로 하기 1강 시간 jQuery 입문 1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jQuery를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훨씬 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훨씬 더 쉬운 어떤 사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크로스 브라우징 그리고 앱을 통한 방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 모바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플러그인도 존재하고 있고요. jQuery 모바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모바일을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 외에도 저희가 웹에서 단순하게 웹 PC에서 jQuery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유가 다양한 그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바스크립트 돔으로 활용할 수 없던 그런 크로스 브라우징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그런 사용 방법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Query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중심에 서 있다.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뿐만이 아닌 일반 개발자와 그리고 퍼블리셔들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이런 코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Query를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jQuery는 그만큼의 사용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변화된 그런 프로젝트를 임할 때 훨씬 더 손쉽게 그런 사용성의 UI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jQuery가 되겠죠. jQuery를 공부하기 앞서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jQuery의 이벤트 방식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관련된 폴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련된 문서가 있고요. PDF 문서와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텍스트 문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문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보시게 되면 3개의 보통 2개 한글 문서와 PDF 문서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폴더에 보시게 되면 HTML 소스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완성된 결과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강좌의 수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폴더는 저희가 수업을 이끌어갈 폴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편집 프로그램,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앞타나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드리버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에디트 플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문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문서를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는 이런 해당 수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 문서가 있고요. HTML 소스 방에는 완성된 문서들, 그리고 스타트 경로 안에는 지금처럼 시작 파일 경로들이 들어가 있죠. 자, 시작 파일을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열어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jQuery 문법들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CSS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제외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는 걸 일단은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상에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들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시간에 이렇게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셔서 선행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은 선행학습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서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하나하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PDF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기본적인 이벤트 처리 방법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식은 어태치 이벤트와 그리고 add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데요. 정규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add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함수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해당 함수 호출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먼저 진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은 자, 태그의 속성으로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태그에 대한 속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이벤트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이라는 건 저희가 명령어를 가지게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들이 되는데요. onloa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myfunction onload는 지금처럼 이렇게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yfunction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법, HTML5에서는 지금처럼 스크립트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지금처럼 스크립트 내용은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지금처럼 myfunction이다, myfunction이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게 되고요. 자, myfunction은 지금처럼 경고창으로, 자, alert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경고창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돼도 이렇게 경고창으로 호출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그만 보기,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팝업 창도 경고창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한글 속성으로 적용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걸 onload,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그에 대한 속성, 자, body 태그의 속성인 onload 속성에 myfunction을 호출하는 거죠. 자, myfunction은 지금처럼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가 저희가 웹킷 브라우저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이제 CSS3을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제 호출하는 그런 내용들도 빠르게 브라우저 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IE나 파이어폭스도 가능한데, IE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처리 방법들을 다르게 구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IE나 파이어폭스는 속도가 느린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렇게 열어보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열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경고창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 이렇게 표시되게 되죠. 새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하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디의 온로드 구문, 그러니까 저희가 이벤트가 가장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벤트를 알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스크립트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onload라고 하는 구조는 페이지를 다 읽어드렸을 때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럼 이제 myfunction은 지금처럼 myfunction 해당하는 실행문은 지금처럼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한다,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죠. 태그의 속성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A 태그가 하나 있는데요. A 태그는 저희가 링크 걸 때 쓰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A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은 클릭하게 되면 onload는 페이지가 다 로딩이 끝났다, 그리고 onClick은 클릭을 했다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클릭을 해도 똑같은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경우로 경고창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태그에 대한 속성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A 태그를 클릭하게 돼도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경고창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걸 바로 태그에 대한 속성으로 호출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에 대한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구문들을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스타트 예제. 이번에는 이벤트에 대한 함수로 적용한다. 자, 이벤트 함수는 해당하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윈도우라는 최상위 객체가 있는데요. 최상위 객체가 있는데요. 자, 이 최상위 객체는 자, 구문의 헤드문 안에 이렇게 스크립트 지정을 했고요. 스크립트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윈도우라는 최상위 객체가 있죠. 자, 이 윈도우에 페이지가 로드가 되게 되면 이렇게 펑션문을 호출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구문이 틀린데 지금처럼 이렇게 윈도우가 페이지가 로딩이 끝나면 이 함수로 대체한다. 요걸 하나의 구문으로 본 거죠. 자, 구문으로 봐서 지금처럼 아까 전에 호출했던 함수들 myfunction을 호출한다. 자, 함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펑션이라는 이런 예약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이름, 호출하는 이름 myfunction,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관련된 소괄호는 매개 인자를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과 똑같이 이렇게 경고창으로 똑같이 이벤트 함수로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태그에 대한 속성으로 기입을 했던 거에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구문 안에 이렇게 이벤트 함수로 적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벤트 함수로 적용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군데군데 있던 호출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코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페이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완성된 문서, 두 번째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 다 이렇게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똑같이 아까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그의 속성으로 이벤트를 적용한다와 똑같은 이런 경고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 태그를 눌렀을 때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페이지 로딩이 끝났을 때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bar.txt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변수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창고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텍스트라고 지정한 이유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자, id를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id는 click txt라는 id가 있죠. 그러면은 click txt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xt를 만약에 onClick을 한다. 이렇게 onClick을 하게 되면 펑션문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onClick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myfunction을 호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벤트 함수로 호출하는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onNode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페이지가 로딩이 끝나면 myfunc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문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클릭할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죠. 자, 이걸 txt라고 놨을 때 txt를 클릭하게 되면 myfunction이라는 걸 호출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onNode 클릭하게 되면 onClick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몇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자, txt라는 변수를 쓴 이유는 왜 변수를 썼을까요? 자, 이 txt라는 이런 여과 과정이 없게 되면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 구문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txt를 쓰느냐 아니면 document.getElementById click txt, 그러니까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id를 얻겠다라는 구조의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이 아무래도 가독성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xt라는 이런 취한 변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온로드, 온클릭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코드에 대한 이런 운용성 때문에, 그죠? 코드에 대한 운용성 때문에 이렇게 txt를 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문에, 지금 이 구문이 만약에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틀린 구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해당하는 문서는 쭉 읽어드려 오다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txt를 지금 읽어줘야 되는데 txt는 라인수를 보게 되면 20번 라인에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해당하는 txt가 나오는 영역은 29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참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문서에 등장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하면은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스펙트 엘리먼트 요소 보기 해서 콘솔 창을 한번 이렇게 끼워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널 객체,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온클릭을 놨다라는 거죠. 이런 오류를 볼 수가 있죠. 자, 크롬 브라우저를 일단 다운받으신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요소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소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식은 저희가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로드 이벤트 안에다가 이렇게 기입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페이지가 로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txt가 참조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경고창이 안 뜨고 있죠. 지금 이제 에러 창이 안 뜨고 있죠. 콘솔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걸 눌러도 동일하게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 txt가 나온 이 공간에다가 자바스크립트는 페이지 어디에다가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등장한 다음에, 페이지의 요소가 등장한 다음에 지금처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브라우저로 보셨을 때 지금처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런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로드 이벤트에다가 작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 등장하는 부분의 하위에다가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면 된다. 두 가지. 온로드에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 하위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참조가 이루어지면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이벤트가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자, 이제 jQuery를 가장 중요한 어떤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jQuery를 공부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jQuery를 만들어주는 근원 코드가 됩니다. 일종의 코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쪽에 저희가 수정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jQuery의 내용들을 수정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기성복만 있게 되면 기성복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복만 사용을 해서는 저희가 해당하는 옷을 스타일을 낼 수가 없듯이 저희가 맞춤 스타일에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재제작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립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jQuery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성복 스타일들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또다시 재스타일할 수 있는 코드로서 디자인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해당 내용을 I 브라우저에서 열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 브라우저에서 여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벤트 함수로 적용, 온로드도 제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벤트 함수로 적용한다, 이 내용들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I 파일 형식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온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정교함수 방식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교함수 방식은 PDF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온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벤트 등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 어태치 이벤트와 애드 이벤트 리스너 방식, 그리고 디태치 이벤트와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데요. 자, 이게 있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단점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있는 방식이요. 지금 자, txt를 온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에 전달되는 함수를 단순히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my function이라는 내용을 단순히 호출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벤트에 관련된 이런 참조 객체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의 대상이 뭔지, 그리고 지금 이벤트의 영역이 어디까지 지금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콜백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작성되는데 반면에 콜백 함수는 앞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대입한다라는 내용으로 콜백이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준 높은 코드 레벨을 작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대상을 참조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를 활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표준안에 대한 내용들은 add event listener라는 거죠. i는 독자 규격을 사용하다가 i9부터는 표준 규격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dd event listener 방식으로 이렇게 표준화 되었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자, 해당 강좌는 1강, 그러니까 jQuery 제대로 알기, 지금 1강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강 내용은 일단 이제 워밍업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Query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사용자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문법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은 굉장히 코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거를 이런 중심 코드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구미에 맞게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해 놓은 플러그인이 바로 jQuer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jQuery를 원활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강 jQuery 입문 1시간을 파트 2를 여기서 마치고요. 파트 2는 다른 그런 동영상 강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